네,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결합 펀드에서 원금을 전액 손실된 채 만기가 확정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1억 원을 넣은 투자자가 단 190만 원만 건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건데요. 1억이 190만 원이 된다.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해외 금리 연계 파생 펀드의 피해 현황과 향후 파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김대우의 경제읽기 김대우 박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저희가 DLF, DLS 저희가 예전에 짚어봤었는데 다시 한번 개념 정리를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통 금융기관에 이제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구조를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행에 예금을 넣어서 이자를 받는 그런 형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주식이나 채권을 사서 그 상황에서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이자를 수익을 벌든지 손실을 하는 이런 구조가 있는데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된 이 파생 결합 상품이라는 것은 이런 일반적인 예금이나 일반적인 주식 채권 투자가 아닙니다. 이른바 선물 투자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미래에 내가 6개월 후에 얻을 수 있는 어떤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미리 투자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물 투자 같은 것은 조금만 금액을 내도 지금 당장에 내가 물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금 20분의 1 정도, 5% 정도만 내면 많은 금액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선물 같은 것을 이 금융 용어에서는 딜리버티브, 원래 상품이 아니라 거기서 파생해 나왔다 해서 딜리버티브라고 그럽니다. 요 선물 상품에 연계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하지만 반면에 잘만 하면 레버리지 효과라고 그러죠. 적게 투자해서 돈을 아주 많이 벌 수가 있는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이런 상품이에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상품들이 금융기관의 실수인지 아니면 국제 환경이 급격하게 변했는지 투자자의 실수인지 그건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손실이 엄청난 규모의 손실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짚어볼 제가 처음에 그 말씀드린 사례는 1억 원을 넣었는데 이분이 190만 원만 가져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이제 만기가 됐다는 건 끝나는 겁니다. 상품이 종료가 된다는 얘기니까요. 구체적인 피해 규모가 어떻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이 DLS, Derivative Linked Security하고 이 펀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돈이 약 1조 원 정도 규모입니다. 1조 원이요? 전국적으로 토탈해서 1조 원이고 여기 투자한 사람의 숫자가 조사를 해보니까 8,000명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1인당 한 1억 한 2, 3천억씩 평균 이렇게 투자한 이런 셈이 되는데요. 어저께 처음으로 한국은행 역사상 처음으로 투자한 원금이 한 푼도 없어지는 사례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190만 원을 준다고 했지만 저것은 어떻게 투자를 해도 아무리 최악의 경우에도 주는 이른바 쿠폰 레이트라는 겁니다. 저것은 사실 금리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쿠폰 금리가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아까우니까 애석상이라고 그럴 수 있죠. 애석상. 애석상? 애석. 그러니까 어디 저 상을 하나도 못 받은 사람한테 뭐 개편적으로 애석하니까 주는 상 이런 겁니까? 애석 프리미엄 보상금 정도죠. 그러니까 190원은 뭐 투자를 잘하고 못하고 누구나 에게 그냥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애석하다 해서 주는 192억이지 그것을 192만 원이지 그것을 빼면 실제로는 어저께 처음으로 투자액 전액이 완전히 제로가 된 상황이 지금 나온 겁니다. 완전히 제로가 된 상황에서 쿠폰 금리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애석상인데 애석하게 됐으니 이거라도 가져가쇼. 누구나 주게 되는 처음에 계약할 때. 전액을 손실되든 190만 원을 받든 이건 마찬가지로 화가 나는 일입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굉장히 사실 웃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사실 만기가 아직 남아있는 관련 상품들이 더 있다는 건데 이 수익률을 결정하는 게 이 해외 주요 금리들이 하락세로 돌아서면 사실 지금도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더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1조 원 중에서 이제 일부는 만기가 도래를 했는데 어저께 완전 이 펑크 나는 완전 깡통된 그 사태가 생기기 전만 하더라도 한 40%, 50%는 건졌었어요. 근데 이제 어제부터 완전 제로 상품이 나오기 시작했죠. 앞으로 저 폭탄이 연말까지 12번 이상 터질 겁니다. 지금 계속
그 만기를 갖고 있는데 독일 금리나 예. 유럽 금리가 급반전하지 않는다면 예. 현재 추세로 그냥 간다면 만기가 도래하는 족족 제로 수익률, 깡통 계좌가 계속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게 현재 지금 전체 피해액이 앞으로 한 7, 8천억 정도가 최악의 경우는 예상될 수도 있고 예. 네. 지금 CG 그림에서 컴퓨터 그래픽에서 보시는 대로 은행별로 보면 우리은행 같은 데는 지금 날짜별로 계속 들어오고 있죠. 예. 네. 가장 지금 이 피해가 큰 곳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입니다. 나머지 은행에서는 별로 팔지 않았어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왜 이걸 이 시점에 많이 팔았느냐 그에 대해서 좀 정밀 조사를 해볼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은행 입장에서 이거를 이제 고객과 계약을 맺을 때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주장하는 뭐 분들이 당연히 많겠죠. 근데 피해 사례를 이제 뭐 언론도 좀 취재를 해보고 들여다 보니까 나는 제대로 설명을 받지 못했다라는 고객들이 다수라서 지금 어쨌든 입장은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뭐 지금의 이 소송은 단기간에 끝나진 않을 것 같고 은행이 나 잘못했습니다라고 손 들고 나오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자는 자기 책임하에 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의 결정적인 하자나 실수, 과실이 없다면 돈 돌려받는 거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현재 지금 이 DLS, 파생결합 상품과 관련해서 이 변호사나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이 은행의 과실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은행이 팔면서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예. 이 상품이 얼마나 이득을 볼 수가 있고 또 잘못하면 얼마나 손실을 볼 수 있는가를 설명하지 않았다. 예. 이것을 흔히 금융용어로 불안전 판매라고 그러거든요. 예. 불안전 판매를 했을 경우에는 일정 부분 보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 지금 8천 명 이 DLS 산 사람들의 나이를 분석해 보니까요. 예. 약 65%, 70%가 55세 이상의 노령자들이에요. 네. 특히 70대, 80대가 많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좀 없었을 수가 있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과연 은행이 불안전 판매했느냐 안 했느냐 그 대목이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 문제는 이 상품은 원래 은행 상품이 아닙니다. 증권사 상품, 자산 운용사 상품인데 예. 왜 은행이 팔았느냐? 은행이 팔면서 많은 투자자들을 헷갈리게 만들었다. 예. 은행 상품은 저렇게 원금이 완전히 제로가 되는 상품이 없습니다. 예. 은행이 대신 창구에서 팔면서 예. 은행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이 은행 상품이다 아니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숙지를 안 시켰다. 이랬을 경우에 투자자들이 불안전 판매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어쨌든 예. 법무부인 로고스라고 있습니다. 금융 관련 전문대에 있는 그 법무부인인데요. 예. 거기서 어제 소송을 시작을 했어요. 예. 금융당국에서도 지금 정밀 조사를 하고 있고 파장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짧게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과연 이분들이 피해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가? 그러니까 이 사태의 쟁점을 들여다보면 은행이 불안전 판매를 했을 때 네. 실제 그 불안전 판매에 대해서 금감원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그렇습니다. 예. 이게 가장 중요한 지점인 맞습니다.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설명을 안 했다든지 예. 혹은 이 상품 가입을 권유하기 위해서 독일은 아시겠지만 유럽이니까 망하지 않는 나라잖아요, 고객님. 이것도 채권 상품이니까 그렇습니다. 안전하니까 예. 이거 들으셔도 괜찮습니다라는 뭐 어떤 그런 일종의 뭐 표현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이런 예. 것도 다 대상이 되는 거겠죠? 예, 이 상품이 아주 재밌는 게 금리가 예. 마이너스 0.6% 이하로 떨어지면 제로가 되는 상품이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 나이 드신 분은 물론이고 예. 일반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금리가 마이너스 되는 상황 잘 이해를 잘 못해요. 예, 예. 이건 유럽이나 일본에는 마이너스 금리가 있지만은 예. 그리고 독일같이 잘 사는 나라가 폭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금리가 마이너스로 됩니까? 예. 네. 금리가 마이너스 0.3 이상만 되면 원금이 다 보상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했을 수가 있죠. 독일이 설마 망하겠습니까? 네. 독일은 금리 마이너스 0.6까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투자하십시오. 이렇게 했다면 이것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죠. 법무법인 로고스에서는 예, 예. 지금 사기 혐의로 손해배상을 신청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이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나올 텐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고위험 파생 결합 증권에 투자한 사람들이 예. 대규모로 중도 환매에 나서게 되면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좀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지금 한국은행이 오늘 이례적으로 이 DLS와 관련해서 결합 증권 상품과 관련해서 금융 안정 상황 보고서라는 걸 내놨어요. 네. 이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이 파생 결합 상품의 총 잔고가 171조 원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1조 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예. 네. 독일이나 영국 금리에만 연계시켜 놓은 것이에요. 네. 그 말고도 미국 금리에 연계를 시켜놨다든지 예. 또 환율에 연계시켜 놓은 것도 많습니다. 어떤 선물 상품에 연계시킨 게 171조인데 네. 이 상품들이 일제히 만기가 되기 전에 사람들이 다 찾아 쓴다면 예. 지금 불안하지 않습니까? 예. 불안하니까 서로 독일 금리 DLS는 아니라 하더라도 예. 결합 그 파생 상품이다, 파생 결합 상품이다 하면 마구 꺼내서 환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손해를 보면서. 예. 네. 지금이라도 또 어떤 면에서는 손해를 봐가면서 빨리 중도 환매를 하는 게 나중에 더 큰 손실을 막는 그런 상품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네. 그런 면에서 일제히 171조를 다 찾아버리면 예. 저 돈이 그 동맥 경화에 걸리는 것이죠. 저 돈을 지금 어디서 내줘야 되냐면 결국 정권사에서 내줘야 됩니다. 예. 네. 그럼 정권사는 유동성이 버틀렉이 되고 예. 그 돈을 갑자기 갚기 위해서 채권을 더 싼 값으로 팔아 던져야 되면 문자 그대로 금융 대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 지금 한국은행이 전반적으로는 이런 그 금융 대란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 왜 그러냐면 지금 독일 금리처럼 이 마이너스가 나는 금리가 파생 상품 171조 중에 그렇게 많은 퍼센트가 아니에요. 네. 절대 다수 90% 이상은 그래도 조금씩은 좀 흑자가 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모든 것이 독일 금리하고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독일 금리 파생 상품은 아닐까 좀 투자자들이 소비자들이 자제한다면 이런 비상 상황까지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비상 상황이 만약 온다면 예.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예. 네. 그래서 큰 걱정은 하지 말라. 다만 투자자들에게 지금 DLS 상품 판매량이 무려 4배나 늘어났습니다. 최근 한 7, 8년 사이에. 최근에 또 늘어났어요? 한 7, 8년을 연결해 본다면 예. 연간 연평균 20%, 30%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자제할 필요도 있다. 네. 이런 어떤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중도 환매를 어떤 가입한 고객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환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금융시장에 영향은 뭐 있을 수 있으나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번지진 않을 것이다라는 정도 저희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되겠죠?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큰 염려는 없다. 그리고 또 무조건 이 중도 환매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파생 결합 상품이 예. 어디에 결합이 되어 있는가를 정확하게 봐서 금융상품 시세와 거시경제 지표를 예측을 잘해서 예. 네. 이것이 앞으로도 희망이 없다 그러면 내일이라도 중도 환매하시고 예.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좀 더 가져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제히 다 중도 환매할 필요는 전혀 없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짧게 전 시간에도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투자 상품 가입할 때 예. 조심해야 될 점 좀 짚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가장 크게 조심해야 될 게 요즘 그렇습니다. 저금리 시대다 보니까요. 예. 은행이나 채권 이런 것을 살 때 금리를 얼마 안 주니까 굉장히 사기가 떨어져서 네. 네. 조금이라도 금리를 많이 준다고 그러면 혹하는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름다운 꽃이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금융 상품도 똑같거든요. 금리를 많이 주면 위험도 높습니다. 그래서 리스크와 수익률은 같이 간다. 금융기관의 유명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아야 된다는데 수익성, 예. 안전성, 유동성 이 지표를 두루 감안해서 예. 혹 다른 사람이 유인을 하더라도 반드시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하는 이런 자세가 특히 중요하고 네. 특히 거시경제 상황은 우리 뉴스와치를 통해서 꾸준히 체크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 프로그램 홍보까지 해주셨습니다. 김대호 경제학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